후 불면 날아가는 생각보다 더 민들레 홀씨 같은 말들을 날려보내봅니다. 본격 소소사소 담소 방송 월간 인서트. 원래 똑같은 거 아닌가? 맞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멘트가 조금 달라졌나요?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네. 월간 인서트는 생각보다 더 무의미한 말들이 오간다. 그래서 더 주의를 드려야겠다. 본인 말이. 아니, 모두의 말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꼭꼭 그래서 담은 말들이. 조금 바꿔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하나요? 오늘은 그 타이틀을 다 보셨겠죠? 오늘은 바로 네.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네. 월간 인서트에서 하기엔 좀 무거운 주제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그런가요? 인생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데 오늘은 더 네. 철저히 신변 잡기 위주의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할 거다. 네. 본인이 네. 말을 좀 줄이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전 왜- 너무 한 분 목소리가 왜 안 들리죠? 맞다. 이거를 얘기 안 했구나. 유랑님이 네,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네, 급한 사정이라 하면 늦잠이라는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네. 오늘 늦게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 긴급하게 택시를 탔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바로 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일어난 건지 저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좀 네, 단순 늦잠은 아니신 것 같은 게 네, 샤워하다가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잠깐 앉았는데 맞아요. 눈을 떠보니 지금이었다. 이상하게 구체적이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네. 유랑님이 오시는 시간을 알아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유랑님 없어도 괜찮나요 오늘?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왜냐면 또 저희끼리 잘 통했잖아요. 두 분이서 네. 공감왕 할 때 네. 예. 뒤에서 잘 통했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태어남과 죽음과 그리고 선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제가 이 주제를 어떻게 하다 떠올렸냐면 파묘라는 영화를 제가 드디어 봤습니다. 유생님 봤잖아요. 네. 저도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두 분께 여쭤봤잖아요. 네. 빈동님의 평은 다소 좋지 않았고 유생님의 평은 그냥 재밌었다. 아니야, 전 되게 재밌었다 극찬했습니다. 그랬어. 되게 재밌었다고 하셨나요? 극찬이었습니다. 그러셨나요? 네. 하여튼 저의 기억 속에는 너무 기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대감을 쫙 빼고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요? 기대를 했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오컬트 장르의 영화를 많이 본 적이 없고 네. 그나마 봤던 게 사바하랑 곡성 정도? 비교해 봅시다.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곡성 같은 경우에는 네. 전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봤고 어. 사바하는 그냥 저냥 봤어요. 사실. 파면은. 파뮤는 사바하보다 대중성을 갖췄고 네. 곡성의 오컬트적인 그 요소들을 충족했다. 쉽게 말하세요. 그래서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순위를 꼽아보자면 사바하 다음, 파묘 다음 곡성. 그래? 네. 곡성은 저희가 오컬트 마니아로서 네. 곡성은 솔직히 오컬트 장르에 껴주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곡성은 좀 공포영화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아니 어쨌든 유생님도 세 개는 봤잖아요. 그렇죠. 유생님 순위 뭐예요? 저는 승트님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 빈누님은요? 저는 압도적 곡성, 그 다음 사바하, 그 다음 파묘. 근데 1, 2위 차이가 좀 크고 네. 2, 3위 차이도 좀 커요. 그래요? 네.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다들 1부가 되게 좋았고 2부는 별로라고 하는 평이 많더라고요. 맞아.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1부보다 2부가 더 저도. 좋았거든요. 맞아. 할 말이 없습니다. 1부는 약간 네. 오컬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느낌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 2부에는 그 감독의 주제의식이 담겨 있어서 저는 그게 주제의식이 너무 뻔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컬트와 그 주제의식을 엮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니, 하나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별로였어요? 저는 그 일부의 느낌을 기대하고 본 거니까 약간 감독이 한 대 맞으셨나 누구한테? 약간 진짜요? 그 2부 될 때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확 변하잖아요. 네네. 그게 조금 당황스러웠어.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고 네.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 많으신 것 같아요.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흥행이 거의 1000만, 지금 한 900만이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근데 빈동님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동진 평론가도 굉장히 혹평했던데요. 맞아요. 한 2개 반 정도 준 것 같은데. 저 평소에 이동진 평론가님이랑 마음이 잘 통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안 통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서 오늘 주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선택들이 있잖아요. 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사람이 했던 선택들로 인해서 그 후에 일들까지도 벌어지는 걸 보면서 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네. 월간 인서트잖아요. birth, 생일, 다시 해봅시다. 발음을 벌스. 제대로 해봅시다. th, 네. 그리고 death, 또 th야. TH 발음을 되게 잘하시는데요. 죽음, 그리고 choice,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B와 C 사이에 B와 D 사이에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이죠. 맞습니다. 이 말이 진짜 맞잖아요. 네. 진리 같은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생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생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일도 저는 또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빈조님이 어느 순간 카카오톡에서의 자기 생일을 감추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빈동님뿐만 아니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어느 순간부터 자기 생일을 밝히는 걸 부끄러워하시거나 숨겨놓는 분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생일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 약간 그거 패션 우울증 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네. 생일에 대한 생각이 자주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책을 썼을 때 그 네. 안에 생일에 관련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불과 한 3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제 생각은 생일이라는 그런 기념일을 가지고 내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락을 안 하던 사람들과도 다시 연락을 하게 되니까 네. 이게 서로에게 되게 즐거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 3년 전의 생일을 되게 행복하게 보낸 기억이 나요. 네. 근데 한 2년 지났어. 네. 이게 안 행복한 거야. 왜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리고 부담스러워. 생일 축하해주는 게. 축하를 받는 건 네. 결국 나도 축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런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받고 그냥 쌩 까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정도로 제가 염치 없지는 못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데 네. 그게 카카오톡 맨 위 상단에 매번 뜨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매번 챙기기가 어떤 말을 또 해주지? 이 고민도 있고 어떤 선물을 해주지? 이 고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야. 안 주고 안 받자. 네. 그래서 일단 내 거를 숨겼어. 네. 그 전에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그거 돌려주긴 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숨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한테 되게 줬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쌩 까는 것도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지? 유예 기간을 한 1년 1년 반 정도를 뒀어. 사람이 계산적이네. 철저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주되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도록 주고 숨긴 거야. 숨기고 준 거지. 내 생일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쵸, 그 사람들은 그쵸. 모르니까. 네. 하여튼 그러고 지냈는데 그래서 올해 생일을 제가 보냈잖아요. 숨기고 작년에도 숨겼었는데 그러니까 숨긴 지 2년 됐어. 아, 그래요? 2년 차야. 네. 근데 숨겨도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알아. 왜냐면 그 날짜를 기억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의 뭐 플래너에 적어두던가. 근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축하를 해도 만족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런지 네. 약간 지금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한 3, 4년은 가지 않을까? 그래요? 숨긴 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전 빈도님의 생일을 챙기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숨겨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뒤늦게 알게 돼요. 네. 그럼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요. 빈정님도 안 챙겨줬잖아요, 순트님 생일. 저 챙겨줬어요. 아, 그래요? 네. 유예 기간이라고 그러나?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어. 그러니까 주고받는 걸 떠나서 이게 평소에 고마웠던 거나 아니면은 더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숨겨놨을 때 그게 이제 알게 됐을 때 네. 상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미안하고 또 다른 마음의 빚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생일 한 달 네. 지났어. 근데 그때 돼가지고 또 그치. 주는 거는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리고 막 생일을 숨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미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 미안함을 네. 떠넘기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부담스러워서 일단 그걸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거를 비교선상에 놓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나의 부담감을 내려놓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럼-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기적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네. 순트님이 그런 생각을 할지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까? 라는 생각을 애초에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나는 좋을 것 그래요? 같은데. 진짜? 본인이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네. 내가 받았던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생일을 숨겼어. 근데 그 사람의 생일인 거를 한 달 뒤에 알게 됐어. 알아채렸어.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근데 그 사람이 생일 숨겼는데도 나를 챙겨주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미친놈 아니야?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응.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숨겼어. 근데 이 사람은 내 생일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나를 안 챙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걸 시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험하는 심리는 그러진 않는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자기가 인간관계에 대한 청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그런 있으니까. 사람들도 있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의 좀 심리는 이해 갈 것 같은데. 그래? 나는 그거는 잘 저는 모르겠네. 굳이 그래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생일을 챙겨주고 뭔가 선물을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진 않거든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받으면 어쨌든 마음에 빚이 생기시는군요. 그러니까 받으면 고맙지. 음. 고마운데 그 고마움과 똑같은 질량으로 부담감이 줘야 생겨. 한다. 그러니까 받으면 줘야 된다는 부담감보다 받았을 때 행복함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네. 반대인 경우도 있을 텐데 저는 동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그게 좀 다른다는 거 아니에요? 유생님 얘기는 뭐 못 들어봤지만. 근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100명, 200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생일 네. 챙겨줄 만한 사람들이 네.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특별한 날이잖아요. 나에게도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챙기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라 생각해서 저는 부담감보다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순주님도.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늘 그 카카오톡 그걸 보거든요. 네. 왕관 떠 있는 거 보고 그제서야 축하하기도 하고 그제서야 선물 주기도 하고 그런 네. 편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빈둥님이 그렇게 숨기셨을 때 네. 그리고 후에 알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되게 미안했어요. 그럼 내가 미안해 하지 마라고 하면 괜찮아지나? 아니죠. 이거는 또 저의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이런 무슨 팀님한테만 보이게 해줘야 되나? 저는 그래서 그렇게 숨긴 사람들 제 주변에 몇 명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은 전 네이버 캘린더에다 박제를 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근데 못해. 질문 있는 게 네. 유생님 안 숨겼죠? 전 안 숨겼어요. 왜 아니, 숨깁니까 그걸? 부르님이 숨겼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아니, 이 얘기를 여기서 하네. 내가 얼마 전에 부르님을 만났어요. 네. 네. 근데 부르님이 예전에 유생님한테 뭐 선물 받은 게 있나 봐. 네. 이제 패널 그만두시고 그 다음 해까지 챙겨드렸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자기한테는 고마웠나 봐. 그래서 자기도 항상 보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 유생님이 생일이 안 뜨더래. 친구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놓쳤겠지. 그렇죠. 그래서 못 봤나 봐요. 네. 근데 항상 머릿속에 유생님한테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 근데 그것도 한참 지난 거잖아요. 지났죠. 네, 1년 지났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나보고 유생님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알게 되면은 그 나한테 알려달라. 왜냐면 숨기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못 봤으니까. 네. 왜냐면 자기가 줘야 될 게 있어서
그렇다고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근데 나중에 유생님한테 전화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 저는 근데 생일 선물을 안 받아도 네. 좋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그냥 뭐 축하 한마디 해줘도 좋고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 그건 있어. 근데 내 주위에 핵심 관계자들 있잖아요. 네네. 허유생 핵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서 이 사람은 줘야 될 것 같은데 혹은 이 사람은 날 축하해줘야 되는데 했는데 안 해줬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야?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그건 내 심리적인 경계선이죠. 우리 뭐요? 우리는 핵심 아닐 거 아니야? 여기는 핵관까지는 아니에요. 우리는 저스트 관계자. 여기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주는 걸 좋아하지만 안 주신다고 해도 서운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뭐 이렇게 친분 관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져 왔던 어떤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서운 안 하시겠지만 서운하실 필요 없고 그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그러니까 허핵관들한테 못 받았다. 축하 인사 한마디 못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너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줘도 너무 고맙고 선물까지 주면 더 고맙고 뭐 그런 거죠. 네. 순트님은? 저는 우리가 안 주면 어때요? 여러분이 안 주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일인 걸 알고 계셨어. 근데 준다는 게 선물뿐이 아니라 뭐 말 한마디라도 메시지라도 안 하시면 진짜 비즈니스 관계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유생님처럼 가까운 관계면 더 그러겠네. 오히려 가까운 관계는 이해해요. 진짜 바쁜가 보다 이렇게. 뭐? 그게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가까운 친구들은 상황을 아니까 그런가? 상황을 알고 그리고 생일 선물이 아니어도 네. 또 다른 위안으로 뭔가 말이라든지 내가 슬플 때 위로라든지 이런 걸로 뭔가 관계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는요? 남자친구 절대 안 되죠. 그래? 그렇죠. 남자친구 나는 절대 안 되죠. 좀 소외감을 느끼는데 오늘? 왜요? 나는 진짜 상관이 없어. 여자친구가 생일 까먹었어. 이래도? 상관없어. 실제 그랬던 적도 있어. 그러니까 생일 자체를 까먹은 건 아니지만 뭐 앞뒤로 일정을 헷갈려가지고 그날에 약속을 잡았더라든가 아니면 당일 뭐 12시 지났는데도 까먹고 있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나도 나중에 그래도 안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 이게 이적의 사람이? 이거 이기적인 건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안 챙겨줘도 나도 다음에 안 챙겨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사실. 근데 그거를 표현은 못하지. 근데 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와 반대로 가까운 사람이든 덜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나를 챙겨주면 먼저 나도 챙겨줘야 되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정확한 심리 상태는 모르겠지만 생일을 숨기는 사람 중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 저랑.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숨긴 사람들한테 내가 생일을 알고 있는데도 얘기 안 한 적도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이 선택한 것 같아. 그 실제로 숨겼는데 숨긴 사람한테 선물을 줬을 때 반환받은 기억도 많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차갑게 말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숨긴 이유가 있다를 좀 설명해서 그걸 납득하고 그래 알겠다. 돈 굳었다 하고 쿨하게 쿨한 게 아니지. 감사하게 오히려 받았던 기억.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 굳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생일이라는 나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에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연관이. 두 분 생일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생일을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거나 아니면 보내는 편이에요? 특별하게 보내진 않아요. 저도. 근데 날 기억해 줄 수 있는 날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선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전 마음가짐이. 그런 게 없으면 허전하고. 그래 본 적이 있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정말 나의 특별한 날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축하를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퍼했던 기억도 있어요. 네. 진짜. 저도 있어요. 왜? 뭐가 슬펐어? 누가 연락을 안 했길래 슬펐어?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능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축하해줄 줄 알았어요. 그 수능 다음 날이지만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능 다 얼마나 정신 없어요. 다음 날 학교 와가지고 막 정답 맞춰보고 막 얘기하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할 때까지도 한마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가지고 수능이 망했나 보지. 미안합니다.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냥 친구들 대충 인사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제서야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저 새끼 삐졌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왔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뭐라 했어? 이거 완전 한 번에 풀렸죠. 유생님은? 뭐 저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고 축하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꼭 해줬으면 날 축하해줬으면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걔가 까먹은 거야. 완전 베프였는데. 네. 그래서 되게 서운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 기분을 다 망쳤어. 어떻게 풀었어요? 나중에 몇 달 지나가지고 네. 야 너 근데 너 생일 축하도 안 했냐? 이렇게까지 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는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다 풀려서 풀렸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앙금을 가지고 얘기하긴 했지. 근데 네. 이제 너무 그걸 물고 늘어지면 내가 찌질해 보이니까 반 장난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빈둥님처럼 약간 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네, 그래서 좀 서운해했죠. 많이. 네. 근데 그것도 있다. 내가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상대를 축하해줬을 때 되게 시큰둥하게 받아주면 기분이 구려져. 하나만 해. 아니 나는 비록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나한테 누가 선물을 해준다. 그러면 억지 텐션을 다 끌어올려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그쵸? 그게 뭐 텍스트든 실제로든. 근데 그런 표현을 할 때도 비속어가 나오네. 지 멋대로 야 이런 걸 왜 주냐?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그러면 개빡쳐. 그건 진짜 아니지. 빡칠만 하네. 그건 진짜 아니죠.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때 소요되는 에너지가 너무 커 나한테. 사실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도 주는 걸 좋아하고 받는 걸 좀 어색해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일 선물 받으면은 너무 고마워. 막 너무 이거 너무 잘 쓸게 고마워 이렇게 하는 그 답장의 과정이 너무 저한테 괴롭긴 해요. 근데 그러면서 사회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 소통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화의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한 적이 있죠. 네. 유랑님도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비슷하실 것 같아요. 둘하고 비슷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선물보다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물이 중요하고 고등학생 때는 특히 내가 줬으면 내가 받고 싶고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의 선물을 친구한테 줬으면 약간 그 정도에 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축하해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축하를 받을 수 있는 날이고 그게 마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 줄어들었잖아요, 사실. 네. 예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알려주고 축하받고 잘 모르더라도 막 생일이면 축하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진짜 소수의 인원들이 알아주고 축하해주고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숨기지 않겠다. 왜 숨깁니까? 기쁜 날인데. 숨기지 않겠다. 근데 뭐 빈동님이 축하 안 해준다고 해도 뭐 이해한다. 네. 이제 좀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한다. 그냥 받아들일게요. 음. 그거는 뭐 빈동님의 자유니까. 그래도 알게 되면 생일 축하해요 할 수 있잖아요. 맞아,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은 하죠. 그것도 충분해요. 맞아. 꼭 물질적인 거 받아야만 생일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나한테 안 주는 게 보장이 되면 선물도 가감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주고 안 받다는 사람 주지 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싶어. 다음에 하지 마. 올해까지야. 하고 선물을 주고 싶어. 이거 무슨 심리인지 알아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선물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많아요. 저는 근데 안 주고 안 받자라는 심리가 이해는 가는데. 저도. 근데 솔직히 좀 솔직한 말로 내 심정은 그래. 되게 인간미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맞아. 인간미 아니 없어. 나도 스스로 느껴. 인간미 없어. 그거 근데 뭐 주는 거 받는 거 뭐 얼마나 한다고 이런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미가 있고 싶어서 내가 힘들 수는 없잖아. 맞아. 그렇지. 맞아요. 인간성 잃어버리는 선택하신다면 뭐. 네. 그래서 숨겼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숨길 테니까 네. 굳이 모른 척 하겠습니다. 굳이 축하하지 말라.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지난 다음에 축하하면 좋겠다. 지난 다음에 네. 한 달 뒤에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닌가? 왜요? 나는 축하받는 그 상황이 너무 싫어. 사회화가 덜 됐네.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 사회화 덜 된 빈둥님과 하는 네. 방송 여기서 생일 얘기는 지나가고 생일이 있는 반면 또 죽음의 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미 그 원더풀 라이프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정말 장례식, 죽은 뒤에. 죽은 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을 하나? 내가 죽은 후에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날 기억했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했었나요? 그 빅피쉬라는 영화에서 네. 했던 기억이 마지막에 아버지 장례식을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수장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모험을 통해서 만났던 모든 그 존재들, 뭐 괴물들도 있고 거인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네. 저 그래서 저를 나중에 제가 죽고 나서 나중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치 허유생과 함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참 행복했지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빈둥님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상관 있나? 내가 죽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오늘 인간미가 없네. 얘기하는데 스스로가 재수없네. 패션 우울증이다. 스스로가 좀 꼴 보기 싫은데 이게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없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기억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만약에 묘비가 있어요? 묘비를 세워야 묘비가 돼.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세워야 돼. 네. 묘비에 뭐라도 적어야 돼. 그럼 뭐라고 적어놓을 거예요? 기억을 안 해주세요. 나를 잊어주세요. 나를 잊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네. 모르겠어. 뭐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 아시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 생각하는 거 아시죠? 나를 잊어주세요 하면은 무조건 생각하게 그렇긴 하겠지. 빈둥만 생각해. 뭔가 이 심리가 어디서부터 발현되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나한테 슬픈 건 점점 잊혀져 가는 게 더 슬프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기억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영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도. 네. 예를 들어서 나도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 사람에 대한 기억이 되게 희미하거든요. 네. 근데 그 희미해지는 과정이 나한테는 조금 슬프거나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하늘 위에서 그게 더 슬프지 않을까. 잊혀져 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애초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기억을.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지. 그러니까. 그럼 뭘 할 수 있지? 그 코코라는 영화 보면은 네. 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리면은 자꾸 자기 모습이 희미해지잖아요. 맞아. 네. 그런 그 기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나를 잊게 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면은 내 존재가 이제 나중에 사후 세계도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약간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같아. 네. 상관없어. 어떻게 기억하든. 네. 근데 기억해주면 뭐 좋겠지. 또 기억 안 해도 뭐 그런가 보다. 앞에서 말한 거랑 되게 다른데. 이렇게 모순인데? 혼란스럽다. 근데 또 나중에 네. 늙으면 또 달라질 것 같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자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네.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날 깔끔하게 잊어. 그러면 기분이 슬프지. 부리겠지. 근데 가끔은 이 세상에서 없던 존재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 사춘기. 할 때 없어요? 전 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사춘기 때. 사춘기 때. 난 요새도 그런 것 같아. 우리 고등학생 때 아니면 중학생 때 묘비명을 적어봐라 이런 했었어. 했던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묘비명 어떻게 적는지. 근데 그때도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묘비명 있더라고요. 하나는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알게 된 것 같아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냥 고맙다고 써놓은 묘비명이 되게 많고 그리고 전 또 재밌었던 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네. 엄마가 묘비에다가 엄마의 크리스마스 쿠키 레시피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네. 묘비명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저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고맙다고 적어놓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나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빈노님의 말과도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묘비가 세워지고 내 묘비명이 만들어졌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날 그래도 기억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적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했는데 여기 한 분의 비관론자가 계셔가지고 염세주의자. 염세주의자. 아니야, 난 그냥 아까 생일도 그렇고 네.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 아, 예전에 주목받고 싶다면서 맞아. 유명해지고 싶다.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서 그러면 몇백 명에 대한 모순이라고 아니, 써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목받고 싶어. 난 모순된 이거 인간이라 몰라? 쓰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목받고 싶은데 그 시점이 생일과 죽음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주목받고 싶은 사람들은 네. 모든 순간에 주목받고 싶어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난 그 정도의 관종은 못 되는 것 같아. 그러면 365일 중에 딱 이틀이면 이틀만 없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주목은 싫어. 그럼 빈동님이 원하는 그 시기는 언제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목받고 싶을 때 있잖아. 언제? 아 몰라 그런 거는 몰라. 너무 추상적이네. 그게 또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신기하다. 하여튼 모순된 삶이었다라고 쓰세요. 뮤비명에. 아니면 둘 다 좋은 건가? 뭐 잊혀줘도 좋고 안 잊혀줘도 좋고 뭐 이런 건가? 둘 다 싫은 건가? 근데 어떻게 본인의 죽음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장례식 같은 거, 제사를 지낸다든가. 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해보고 싶었는데 파묘 보면은 묘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나중에는 그걸 이제 화장해서 뿌려달라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예전에 저도 약간 패션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네. 하고 싶었던 장례 방식이 있었어요. 네. 그 티벳에 가면은 풍장을 하거든요. 바람에? 그 풍장해주는 장의사, 일종의 장의사가 네. 네. 시신을 점여요. 점여서 들판에 던져놓으면은 새가 그걸 먹어요. 네. 풍장 혹은 조장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게 뭔가 내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나는 어쨌든 탄소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어떤 유기물 덩어리인데 네. 그것이 다시 자연으로 순환하는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내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례 방식이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다기보다는 의미 있어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풍장 금지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전염병 위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한다면 수목장. 네. 저희 집에 어르신들은 대부분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네. 납골당에 안치를 했는데 네. 그냥 그 조그만한 유리 그 창 안에 갇혀 있는 그 모습 저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고 싶다면 수목장 하고 싶고 제가 최근에 덴마크에 그 출장 갔다 왔는데 네. 그 교회 앞이 전부 다 공동묘지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거기 공동묘지를 그 마치 정원처럼 되게 예쁘게 해놓고 식물 사이 벽을 가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다 매장을 시키는 방식을 택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되게 아름답고 평온한 곳에 묻히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묻히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빈둥님은요? 풍장 어때요? 뭐 상관없지. 아, 죽음의 방식은 상관없다. 네. 그 장례의 오늘 방식은? 계속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네. 난 진짜 상관없거든요. 근데 상관이 없어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 나는 그 남은 사람들한테 돈 들고 귀찮은 작업을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납골당도 사실 관리해야 되거든요. 네네. 매번 뭐 가기도 해야 되고. 근데 살아 있을 때 돌아가신 분들을 챙기는 입장에서 그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뭐 물리적으로 그쵸. 제약이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장례를 경험해 본 결과 네. 사실 그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자고 그래. 하는 행동 같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래도 이제 서운하진 않을 것 살아남은 같은데. 사람,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 입장에서는 네. 최대한 그 살아 계셨던 때의 유지를 그 사람의 지켜주고 싶잖아. 맞아. 네. 헤아려주고 싶고. 그치. 알아서 해라. 하라고 하면 이제 욕먹나?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 힘들지. 힘들어하지 말고 알아서 해라. 오히려 더 싸울 것 같아.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 것. 이런 힘들어하지 말 것.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요새 카카오톡에서 이제 생일 선물 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위시리스트가 있는 친구들은 그래. 선물 주기 편하거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살아생전에 나는 어떻게 해줘라고 했을 때 하면은 그대로 딱 하면 되잖아요. 너무 편할 것 같아. 그 장례를 치르기. 네네. 랜덤으로 돌려라. 돌림판을 돌려라. 랜덤에 다 해놓는 거야 내가. 그리고 죽기 전에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돌려. MZ세대 갖고 좋네요. 그러게. 순투님은? 저도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있어도 장래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궁금했는데 저도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무덤은 싫거든요.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고 네. 돌봐주는 사람 없으면 그 파미오에서도 되게 횡하잖아요. 그래 그게 초라하고. 잊혀지는 거잖아.
거잖아. 그건 되게 싫을 것 같고 방금 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납골당에 안치되는 것도 되게 외로울 것 같아. 그 대리석 사이에서 있는 게 외로울 것 같고 그리고 납골당은 약간 비교도 돼. 맞아요. 그 옆에 꽃 맞아요. 놓여 있고 맞아요. 매번 오는데 먼지 쌓이고 텅 비어 있으면 네. 좀 그렇죠. 뒤에서 이제 영혼이 돼서 지켜보는데 이제 따돌림 당한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화장한 그 가루를 바다에 뿌리는 건 되나요? 금지돼 있어요. 금지예요, 예. 그것도. 원래 아예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네. 원칙적으로는 금지예요. 그럼 허용된 장례 방식이 제한돼 있기도 하네요. 제한돼 있어요. 이거 어때? 일본처럼 집 안에 한 안치? 곳에 안치해 놓는 거. 시신을요? 아니 그 화장. 사진이랑 이렇게 해놓고 유골을? 막 아침마다 막 유골을. 이렇게 뺑 치면서 하잖아요. 네. 기도하고. 네. 난 그거는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되게 재밌는 예전에 그 서프라이즈 재밌는 얘기를 본 적 있는데 네. 네. 이제 남편이 돌아가실 때 자기 아내가 약간 건망증 있으셔가지고 시간을 잘 못 보신대요. 그래서 자기 유골을 가지고 모래시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대요. 부담돼. 맨날 봐야 돼. 어쨌든 생각을 의외로 못 해보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저희도 언젠가 죽을 거고 그게 사실 빠르고 늦고가 없잖아요, 죽음에는.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이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우리의 선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이랑 인생에 중요했던 선택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겪으셨고 후회는 없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선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지금의 장빈둥, 지금의 허유생이 있기까지 중요했던 선택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내 인생의 선택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있으신가요, 유생님? 아무래도 통과일에서 네. 관혼상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혼은 안 했으니까 그 전에 관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 이제 입과를 한다, 벼슬을 딴다 이런 의미인데 네네. 지금으로 돌려서 생각해보자면은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기까지 그때 그 과정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선택들이었죠. 저는 제일 중요한 선택이었던 건 군대를 갈 것인가, 군대 가지 않고 박사 과정을 해서 이제 대체 복무를 할 것인가, 이게 저한테 되게 큰 선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하긴 해서 네. 저 박사 과정까지 밟아가지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이 좀 길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뭐 일찍 자리 잡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저는 그 공부를 선택한 거니까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취업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봉급, 월급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어야 됐던 그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에서 나는 어떤 그 기로 안에서 나는 선택을 어쨌든 했고 다 지나오고 나서는 그 시절이 그래 그런 시절도 있었지 하긴 하지만 후회도 남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못 가본 길에 대해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해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바뀔 것 같아? 빠르게 군대를 갔다 와서 네. 빠르게 취업 준비를 하자. 장기 복무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진 않아요. 제가 군대랑 맞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막연하게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군대 3년인가 갔다 오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겁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뭐 때리고 막 맞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네. 때부터 군대가 진짜 죽도록 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 시절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솔직히 이제 훈련소는 가거든요. 그 대체 복무를 해도 네네. 나름 또 맞는 거예요 체질에. 괜찮았어요 되게. 네. 그래서 내가 사병으로 갔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선택하자면은 빠르게 군대를 갔다 오고 빨리 사회로 진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 생각하죠. 박사 안 하고. 안 하고. 네. 근데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유생님은. 네. 그런 욕구는 계속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분야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분야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저는 학부 전공이랑 그래요? 대학원 전공이 달라요. 아. 네, 그래서 그럼 아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겠네. 그렇죠. 빈둥님은요? 빈둥님도 대학이 제일 큰가요? 아니요, 전 대학은 별 생각 없었던 것 같고 네. 글쎄요, 뭔가 자의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떠오른 선택 중에 뭔가를 거스르고 싶었던 생각에 의해서 결정한 선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실 군대 때도 그랬는데 네. 군대 때 제가 한번
보직이 바뀔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기존 보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때 막 사진 촬영하고 촬영 영상 찍고 이랬는데 위에서 이제 한 대령급 되는 인사처장이 딴 데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 비행단의 단장을 모시는 부관병으로. 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병사가.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싫다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도 선택지에 없었던 상황이 펼쳐지니까 당황을 한 거야. 그냥 일병이 가기 싫다 그러니까. 하극상이야. 그게 하극상이지. 받아들여져요? 그때는 나는 몰랐어. 내가 얼마만큼 심각한 일을 했는지 몰랐어. 근데 나는 부관병으로 가는 거였고 네. 옆에 있던 장교는 부관으로 나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야. 네, 딴 일 네. 하다가 부관으로 너 가 해가지고 가게 되는 상황인데 내가 싫다고 하니까 얘가 옳다거니 하고 자기도 싫다 그런 거야. 진짜? 그래서 좀 일이 커졌어. 그래서 내 사무실 돌아오면서 좆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사무실 사람들도 그 기존에 있던 애가 그냥 하면 좋으니까 그냥 약간 나 몰라라 하고 지켜본 거야. 네. 그러니까 병사의 일탈이고 이건 우리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라는 스탠스를 유지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인사처장이 뿔이 났어. 뿔이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도 그 비행 단장이 새로 오는데 네. 그 밑에 앉히려는 애들이 다 싫다라는 마음을 품고 가게 되면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걸 바꿨어. 사람을.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부관이랑 부관병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다 대체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의 뿔난 마음은 아직 해소가 안 된 거야. 그때 이후로 내가 거의 남은 1년 한 뭐 몇 개월 동안 인사를 해도 안 받더라고. 그리고 날 되게 싫어했고. 네. 해코지는 안 했어요? 해코지는 못했지.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도 우리 사무실 사람들이 날 지켜줬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놈이었던 거야. MZ세대다 MZ세대. 미친놈이야 미친놈. 가라는데 싫대. 거의 그들에게는 MZ의 폼을 여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내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많은 거를 형성해 준 것 같아. 그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저항권에 눈을 뜨셨군요. 근데 그전에도 그랬거든.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잣될 수 있는 상황을 근데 생각보다 별일이 안 일어났네.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긍정적으로만 이후에 발현되지 않았어. 부정적인 상황이 더 많이 펼쳐졌어. 네. 근데 그런 모든 선택을 하는 거의 기준이 그게 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였을 때 되뇌고 보자. 그러니까 반골기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다행히 좀 무뎌졌어요. 근데 아직 피가 끓어. 빨갱이다. 저 새끼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 네. 그게 뭐 회사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이후에 사람들 만났을 때도 그랬는데 물론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선 같은 게 되어주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게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한테는 되게 고집 있어 보이고 지 밖에 모르는 놈이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뭔가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끈 같은 거거든요. 이게 약간 아까 생일이랑도 약간 좀 맥락이 좀 닿는 게 아닌가. 그래요? 네. 난 모르겠네. 왜 생일을 공개해야 해? 왜 내가 생일 챙겨? 그치. 그런 거 근데 재수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싫어해요. 모두가 같은 길을 가는데 지 다른 길 가겠다고. 장빈둥인데?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그렇게 깝싸는 놈을 싫어해요. 근데 본인이야? 근데 나도 그런 면이 조금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 묘비명에 정말 나는 모순형 인간이란 말이 그래. 떠오르는 게 박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누구나 있죠, 그런 기질은. 그럼요. 누구나 있고. 근데 민동님은 그걸 성공의 경험으로 쌓았네요. 맞아요. 저항을 해서 어쨌든 나의 의지를 관철시켰으니까. 근데 동시에 그 생각도 드는 거죠. 만약에 그때 실패했으면 나는 되게 평범한 선택들을 해왔겠구나. 그러니까 되게 1차원적으로 먼저 떠올리는 선택들을 해왔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오히려 더 행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제 삶이 그렇게 저는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순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 선택을 이어왔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도 아마 두 분도 자주 들으시잖아요. 뭐 거기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겠어? 그 선택을 했으면 후회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 네. 근데 그런 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니 나는 후회하지 않아 라고 저는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후회는 그러니까 저는 후회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기보다는 다른 경험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택들에 의한 결과물이 네. 최선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선택을 했으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거고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는 최선이고 뭐고 말을 할 수 없는 거겠죠. 맞아요. 아무래도.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빈둥님의 그 사건이 좌절되든 좌절되지 않았든 간에 내면에서 끓고 있는 그 반골의 열정 때문에 언젠가 또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 맞아.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일 하나가 뭐 상징적이긴 하지만 결국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절 겪더라도 똑같은 일을 또 겪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최소한 기준이 됐던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들고 일어서면 이후에 겪을 일들을 과거를 좀 반추하면서 큰일 나겠는데 하면 안 하고 버틸만 하겠는데 하면은 하게 됐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순트님은요? 저는 대학인 것 같아요. 대학 갈 때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대학 쓸까 저 대학 쓸까 고민을 했는데 이 대학이 좀 무리인가 해서 저 대학을 썼거든요. 네. 근데 저 대학은 당연히 갔죠. 근데 이 대학을 썼어도 약간 됐었던 약간 그런 커트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 내내는 그 대학 쓸 거리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돌아봤을 때 제가 다녔던 대학을 갔던 게 되게 중요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뭔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되게 큰 것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학생들이라면 대학이라는 그 과정이 엄청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쵸. 그래서 잘 해야 되는 선택이고 근데 막상 그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의 학생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대학의 이름이라든지 성적에 맞춰서라든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것 요새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본인도 돌아가면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다른 길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지금과 아예 다른. 근데 저는 제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살게 된 이상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초등학생 때부터 개조하지 않는 이상은 네. 고등학생 돌아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선택을 해라라고 한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조금 다른 선택일지라도 지금과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멀티버스에 해요. 또 다른 김슨트가 있어도 그냥 비슷하게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네. 개조되지 않는 이상은 에올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중요했던 선택들 중에 몇 개는 여행 간 거. 전 대학 때 장기로 인도를 가고 네. 사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장기로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갔던 그 선택이 되게 저를 많이 개방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는 학생 때 밖으로는 되게 외향적이고 네. 사람들 대하는데 무리가 없고 해도 부모님이나 언니가 아는 저는 되게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소심하고 꿍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생일 안 챙겨주면 네. 생일 안 챙겨주면 막 삐져있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 여행의 경험들이 좀 눈을 키워주고 확장시켜줬다고 한 거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선택들이 저에게 중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해졌어요. 네. 내 인생 베스트 선택. 베스트 선택, 잘한 선택. 그래, 잘한 선택. 내가 할 수 있었던 선택 중에 네. 저는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이 네. 할 것 같은데 저는 남자친구를 만난 거? 중요한 선택이죠. 끝내겠습니다. 아니 만나기로 한 게 네. 제가 되게 밀어내다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힙합 밀당요? 네. 그때 그대로 빠이빠이 했으면 안 됐겠다 이런 너무 생각이 행복하구나 지금.
너무 행복이라기보다는 너무 행복하다고 해요. 듣고 계실 거 그럴 수도 아니야. 있어요. 어쨌든 네. 네. 그래. 왜냐면 가족이나 뭐 이런 건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네. 유생님은요? 저는 뭐 빈농이 원하는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야. 개기환센 팟캐스트. 그거를 내가 할 거라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빼고 해요. 그치. 반칙이지. 내가 하기로 할 빈농이 거야. 할 것 같아서 둘 다 제가 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전화할 그 선택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근데 제 인생에서 많은 그 선택과 경험에서 네. 어쨌든 취직도 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던 중에서 네. 네. 팟캐스트를 했던 게 또 다른 찬란한 경험을 선사해 준 게 아닌가 또 다른 세상을 열어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네. 네, 저는 이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옆 사람은 지극히 사적인 거 얘기했는데 지 남자친구 얘기했는데 못돼. 어때요? 뭐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빈동님이랑 처음 만났던 그 네. 동명의 모임도 거기서도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네, 그게 제 인생의 큰 어떤 방향성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네. 저는 그런 결정을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든 같이 했던 모임이든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든 선택이 사실 국토종주예요. 예전에 에피소드를 했던 게 네. 걸으면서 다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진짜 많이 내 삶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한 2019년 정도의 일인데 그 이후에 제가 지금 5년 동안 했던 모든 활동들이 사실 걸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거에 다 파생과 파생 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나온 활동들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다른 업을 갖게 돼서 그걸로 하고 있단 말이죠. 관련된 일을. 좀 신기해. 그래서 그때 만약에 내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가 가장 많이 궁금해지는 결정인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안 갔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집에서 누워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쵸. 그 전에 누워있을 걸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떠벌려 나가지고 억지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많이 바뀌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희도 못 만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덕분에 그 이후에 저희가 만나고 팟캐스트를 기획하고 이랬던 거니까 네. 그 전에 사실 두 분은 몰랐죠. 그쵸. 유랑님만 알고 있었고 저는 유랑님은 예전에 인턴 생활하면서 알게 됐으니까 아마 유랑님하고 평생 연락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다. 네. 훈훈하게 마무리를. 네. 네.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선택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네. 앞으로의 선택들은 이제 방송이 진행되면서 어,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 앞으로에 대한 선택 있잖아요. 네. 한 3주 뒤에 나올 겁니다. 제가 다 3주 뒤에 다룰 에피소드에서 하고 있는데 쓴트님이 갑자기 네.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죠. 그치. 아니 다행인 게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들 좀 많이 해가지고 그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네. 네. 좋습니다. 심지어 아까 저한테 모순이라고 했잖아요. 음. 책 이름이 모순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이야기를 또 조만간 할 수 있겠다. 약간 네. 프리퀄이었네요. 그러게요. 네, 의도치 좋습니다. 않게. 네, 그러면 간단한 컨텐츠 추천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 보고 오신 컨텐츠 중에 어떤 것들이 좋으셨는지 또는 네. 좋지 않으셨어도 이건 보지 마시라 하셔도 좋고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인생 콘텐츠 찾았습니다. 뭔가요?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게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네. 안 보셨죠? 네. 하여튼 거기서 나오는 이면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군지 모르세요? 몰라요. 이면서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채널A에서 방영했던 굿피플이라는 변호사 인턴 생활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로펌에 인턴 한 7명, 8명 정도를 투입하고 그 사람들의 적응기를 다룬 그런 예능인데 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보면서 계속 울었어. 뭔가 슬퍼. 거기 나온 사람들이 너무 다 착해. 그래서 본받을 점도 많고 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인턴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려고 적응하고 공부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대단해 보이고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멘토 변호사분들도 너무나 본받고 싶고 이래가지고 네. 보는 내내 행복했어요. 한 14회, 15회 되는데 러닝타임이 한
1회마다 1시간 20분 정도가 돼요. 되게 기네요. 되게 긴데 그걸 보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전 콘텐츠지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굿피플. 굿피플. 좋습니다. 네. 유생님은요? 저는 최근에 본 거는 킬러들의 쇼핑몰을 봤습니다. 뭐 드라마인가? 네, 시리즈. 이동욱 나오는 네, 거? 이동욱 나오는 네. 시리즈. 나름 괜찮더라고요. 뭐 아, 그래요? 별로 내용은 없지만 네. 뭐 이렇게 막 총 쏘고 막 이렇게 막 어디 떼부 거예요? 쓰고 디즈니 플러스에 있어요. 아, 마지막 반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네. 킬링 타임용으로 보기 재밌었던 시리즈였고 네. 최근에 제가 그 가여운 것들을 봤어요. 네네. 아, 그래요? 어떤가요? 저희가 했던 그 더 랍스터의 감독인 네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영화잖아요. 네.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대중적으로 바꿔서 아, 영화가 그렇구나. 나오긴 했는데 네네. 그분의 대중적이라 함은 일반적이진 않아요 또. 네, 그래서 보기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는 그분이 만든 다른 영화 랍스터나 킬링 디어나 이런 영화에 비해서는 좀 볼만한데 네. 그래도 좀 충격적인 영화였어요. 상당히. 예. 파묘보다 재밌어요? 재미로 따지면 하묘가 더 재밌죠. 어.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작가주의 영화 뭐 아니면은 감독이 색채 강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보실만하다. 엠마 스톤? 음. 엠마 스톤 야하게 나온다는데. 오, 되게 그래요? 야하게 나요. 어. 네. 영화가 전체적으로 다 성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서사여가지고. 네. 필수 시청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본 컨텐츠들이 그렇게 재밌거나 한 게 없어가지고 눈물의 여왕이란 드라마가 시작했는데 김수현 씨 나오는 네, 살짝 봤는데 판타지더라고요. 거. 왜? 사랑에 뭔데? 관한 판타지. 재벌 2세 여성과 네. 일반인 남성이 결혼하는데 사이가 좋지 않다가 이제 그 여성이 시한부인 걸 알게 되면서 둘이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플롯의 드라마더라고요. 재벌 2세 여성과 일반인 남성의 스토리는 많지 않지 않나? 보통 맞아요. 역전돼 맞아요. 있는데. 역전돼 있었는데 이부진 스토리인가요? 맞네요. 이부진 씨가 시한부예요? 그건 아니지만. 근데 재밌더라고요. 막 네. 남자들이 명절 음식하고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봤는데 이제 지금 보기에는 너무 판타지다 싶어가지고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고 네. 그리고 닥터 슬럼프라는 박신혜 씨 나오는 거. 네네 전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의사들의 트라우마나 의사들의 성장 스토리를 그린 영화여서 드라마여서 기대했는데 그것도 조금 봤는데 큰 네. 감흥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닥이에요? 네 저는 그닥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추천드릴 만한 컨텐츠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제가 좀 더 그래요? 할까요? 네. 비밀의 언덕 보셨습니까? 영화? 몰라요. 영화 몰라요? 그게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네. 하여튼 애들 얘기인데 네. 글을 쓰는 애들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학교 내에서 다뤄지는 얘기인데 얘기하고 있는데 유랑님이 왔습니다. 유랑님이 뒤늦게나마 왔는데 끝인사는 같이 하겠네요. 끝인사 같이 할 수 있겠네요. 네. 얘기를 마무리하면 비밀의 언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두 아이가 나와요. 네. 한 아이는 자기의 글을 매번 꾸며 쓰는 애야. 거짓으로. 네. 그러면서 칭찬을 받아. 근데 다른 한 아이는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쓰는 거야. 근데 그 꾸며 쓰던 아이가 솔직하게 쓰는 아이의 글을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리고 네. 그 아이의 가정 환경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좀 펼쳐나가요. 근데 그 매개체가 글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약간 우리들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벌새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독립영화인데 보겠습니다. 준2 봤나요? 그리고? 저는 예매해놨어요. 저 용암액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유생님 봤어요? 저는 원도 안 봐가지고. 네. 유랑님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재미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재밌다고 난리던데. 나는 재미없었어. 나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거짓말하나 이 생각도 했어요. 진짜 그 정도예요? 파묘보다? 파묘가 더 재밌었어요 저는. 진짜? 네. 듀는 모르겠어. 듀 1 재밌게 봤어요? 원 더럽게 재미없게 봤어요. 아 그래요? 원보다 2가 재밌다고 하던데. 저 원도 나름 재밌게 봐서. 우리나라의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가 영 별로 인기를 못 얻잖아요. 아니 근데 그 막 듄친놈이라 그런가? 그래요? 그런 말도 있어요? 듄친자. 듄친자. 그 과몰입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내가 못 보는 거를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원작을 보는 분들은 아닐까요? 원작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가? 분들. 네. 하여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쓴뜨님 또 아이맥스를 보니까 네. 느낌이 다르실 수도 있고. 네. 이랑 늦게 온 이상 3개 이상
해야 됩니다. 추천 컨텐츠. 뭐 없어요? 예전에 에피소드를 통해서 음. 버터플라이라는 연극 작품을 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게 곧 한국에서 다시 맞아요. 오픈을 해요. 기대하고 그래?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3월 말 정도에 오픈을 하는 걸로 기억해요. 음.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작품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본 건 없습니까? 본 거는 제가 볼 없습니다. 때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짝바짝 말하셨어요. 진학님이 컨디션 난조인 것 같아요. 아니요, 맞아요. 어, 네. 그러면 오늘 월간 인서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죠. 새로운 주제로 그러네요.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간 리스트도 유생님이잖아요. 네.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네. 네. 마무리 하시죠. 그러면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네. 안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뭐요? 오늘 주제에 맞게. 어떤 거? 인생은 B와 D 사이에. 응. C. 좋아요. 세상에. 알겠어요. C 하세요. 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 C.